속으로 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어로 쓰이는 분사를 살펴봤네요.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안 되는 것들은 댓글란을 통해서 도움 요청하시고요.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71강인데요. 컨셉 71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with 명사 분사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얘를 전치사로 알고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뭔가 느낌은 이해할 것 같긴 한데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 받으셨던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좀 해소가 될 거예요. 먼저 1번부터 갑니다. with 다음에 명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분사가 나와 있네요. 분사는 두 종류지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사는 형용사이므로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확인한대요. 어떤 명사? 이 분사 앞에 있는 이 명사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되겠죠. 이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우리 분사 첫 시간부터 이거 계속 해오던 얘기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with 다음에 명사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현재 분사가 나와 있거나 with 다음에 명사가 있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일단 보세요. 그러면 with부터 분사까지를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럴 때 이 현재 분사가 쓰이면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관계라는 것이고요. 과거 분사가 쓰이면 이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관계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살핀다는 거, 요거 계속 해오던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방금 드렸고요. 옆에로 가니까 해석이 나와 있는데 해석이 매우 독특합니다. 보겠습니다. 명사를 무엇 한 채로, 명사가 무엇 된 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with가 뭐뭐 한 채로 혹은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런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할 때는요, 한 채로 얘 말고도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기도 해요. 여기도 명사를 명사가라고 구분은 지어놨지만 얘도 직역한 후에 자연스럽게 의역할 때는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해요. 포인트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with의 의미가요. 그럴 때 뭐뭐 한 채로는 능동의 의미, 뭐뭐 된 채로는 수동의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Mom smiled with tears coming out of her eyes.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혹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with가 있는데 tears라는 눈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ing인 현재 분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명사가 있고 그 뒤에 ing가 있는 공식의 구조로 보셔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나서 out of는요, 뭐뭐 밖으로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 다시 갑니다. 엄마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그녀의 눈 밖으로 나오게 한 채로,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눈물을 흘리는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을 흘리든 슬퍼서 눈물을 흘리든 뭐 웃은 거니까 기뻐서겠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tears와 능동 수동 관계를 따져줘야겠죠. 눈물은 흘리는 겁니다. 눈물은 자기가 흘리는. 선생님, 눈물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흘려요? 이거 수동태 때도 좀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살짝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얘 come이라는 동사가 coming이 된 거잖아요. 얘 come은 오다 혹은 나오다라는 의미로요. 얘 자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맞나요?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라고 그랬어요. 오다 다음에 을이란 말이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죠. 그러면 얘는 자동사라는 것이고요. 자동사는요,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동사는
자동사는 수동의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자동사라는 것,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요. 얘가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있긴 한데 지금 자체는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요. 자동사는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수동의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가 흘리는 것, 나오는 것 같지 않는다는 느낌이어도 이 동사 자체가 분사로 바뀐 동사 자체가 수동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능동으로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밑에를 볼게요. Dad was waiting for me with his arms folded라고 나왔습니다. 아빠는 was waiting for 여기까지 덩어리를 묶이겠죠. wait for가 하나의 수거니까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그리고 나서 여기에 with가 보이고요. 여기 앞에 거 좀 지우고 갈게요. 다시 보면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해놓고 여기에 with가 보이고요. His arms라는 명사까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folded라는 과거 분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fold라는 동사는요. 접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folded가 됐으니 과거 분사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문장에 동사 나와 있으니까 얘가 문장에 동사일 가능성 없으니까 과거 분사 맞을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그의 팔이 접혀진 채로 팔이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with his arms folded 하면 팔짱을 낀 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엄청 무섭죠.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11시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문 앞에서 팔짱을 딱 끼고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따져봐야겠죠.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예요. 팔이 접히는 거지요. 아빠에 의해서 이렇게 접힌 겁니다. 팔이 스스로 이렇게 접혀진 팔짱을 껴진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자, fold는 접다. 무엇을 접다라는 그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죠. 그럼 얘는 수동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팔과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수동 관계도 적절하게 형성하고 있네요. 이런 것도 여기에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고요. 특히 해석을 할 때는 이 with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뭐 한 채로 또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오늘 내용 거의 다 챙겨간 겁니다. 됐을까요?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그 전에 예문 2개만 더 보고 갑니다. 예, 맞네요.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분사 대신 형용사나 부사, 구를 쓸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with가 나와 있고 명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분사 말고 나와 있는 것처럼 형용사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사 또는 부사, 구가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란 얘기는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문을 볼게요. I was putting on eye makeup with my mouth open.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볼게요. 저는 하고요. put on 다음에 화장이 나오면 그냥 화장 같은 것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눈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를 봤더니 with가 있고요. my mouth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open이 있는데요. open은 많은 친구들이 열다라는 동사로만 알고 있거든요. 얘가 열려진 또는 열려있는 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입을 열려놓은 저의 입을 열어놓은 채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죠. 눈화장을 이렇게 마스카라 이걸 하는데 거울 보면서 여성분들이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물 먹을 때 이게 물을 마시는데 잔을 들고 마시는데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눈화장을 할 때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I was putting on eye makeup with my mouth open 이렇게 된다고요. 저의 입을 열어놓은 채로 벌린 채로 눈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다음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I fell asleep with the TV 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with가 보이고 the TV 명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on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얘를 전치사로 알고 있는데요. 전치사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얘가 부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on이라는 것은요. 무언가가 켜져 있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TV를 켜놓은 채로,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아빠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죠.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TV 이렇게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드는 그런 상태. TV를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with 명사 다음에 분사 나올 수 있고요. 분사는 결국 형용사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몰라도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말과 함께 연결해서 with가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해석이 안 되던 부분들이 이제 좀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I was walking along the river.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걷고 있었대요. with가 나와 있고요. My dog followed me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사,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얘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저의 강아지가 저를 따라오게 한 채로, 저의 강아지가 따라오게 되진 채로, 강아지가 저를 따라오는 능동관계잖아요. 그러면 저의 강아지가 저를 따라오게 한 채로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근데 강아지가 저를 졸졸졸졸 따라오는 상태로 강을 따라 걷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따지는 겁니다. My parents tell me not to talk with my mouth fully. 저의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네요. tell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그 앞에 not이 붙어서 목적어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with가 있고 명사가 있고 fully냐 둘 중에 하나 이걸 쓰는 건데 볼까요? 저의 입을 가득 채운 채로 말하지 말라고. 입속에다 음식을 가득 넣고 옴물물 이렇게 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을 가득 채운 채로 말하지 말아라. 그럴 때 여기서는 fully가 아니라 fully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로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요. 형용사가 나오는 패턴, 그래서 명사와 관련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아까 with the TV on처럼 전치사처럼 생긴 게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등장하긴 합니다. 대체로 여기서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도 형용사로 고를 수 있는 상태에 더 중요한 건 얘 해석입니다. 됐네요. Don't sleep. 잠자지 말아라. With the computer turning on, turned 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잠자지 말거라. 그리고 with 나와 있고요. with 나와 있고요. The computer 명사 있죠. Turning on, turned on 이렇게 나왔어요. Turn on이라는 것은 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켜는 걸까요? 컴퓨터가 켜지는 걸까요? 수동의 관계니까 turned on이 되겠죠. With the computer turned on 혹은 turn을 빼고요. 켜져 있는이라고 해서 on만 딱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능동 수동 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turning on, turned on 같이 붙여놨을 뿐인 겁니다. 얘와의 관계 속에서 turned on 이렇게 찾아봤네요. 4번. Don't sleep in the car. 자동차 안에서 잠자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With the windows closed, closing이라고 나왔어요. with가 있고요. 명사 있는데 창문을 닫아 놓은 채로일까요? 창문이 닫은 채로일까요? 창문 자체는 사람에 의해서 닫혀지는 수동관계죠. 따라서 closed가 된 겁니다. 창문을 닫아놓은 채로 차 안에서 잠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고요. With the windows closed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5번 마지막입니다. She was listening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With her eyes closed, closing. 그녀의 눈이 감겨져 있는 채로일까요?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닫는 채로일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녀의 눈은
감겨지는 거죠. 저희 여기서는 감겨지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with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ing가 연결되는 것이 많고요. 여기에 사람이 아닌 특히 사물의 경우 뭐 동물도 여기 사람 쪽에 포함돼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는 ing가 보통 연결되고요. 생명이 없는 거, 사물이 되겠죠. 얘네들은 ed가 연결된 것, 즉 과거 분사, pp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얘 자체가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러한 자동사인 경우에는 ing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까지 좀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원어민이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골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듣고 한 방에 이해한다? 그런 친구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영어적인 느낌에 가까워져야만 바로바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곧 극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할게요. 72강이 되겠습니다. 분사의 개념 정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분사 구문이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되겠습니다. 분사가 전체적으로 좀 어렵네요. 분사 구문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거 복습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댓글로 환영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